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 특별히 그 테크니컬 세션이긴 한데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경험을 해왔고 또 이제 저 말고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해 나가실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질문 있으면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냥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후 첫 시간이라서 잠도 많이 오고 하니까 좀 빨리 끝낼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그 다운 커뮤니케이션 그 R&D 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아, 그 가외적으로 가외적으로 이제 한글 모듈라 프로젝트를 한 조인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예. 뭐 요즘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이제 그 오픈소스 브라우저가 그 국내 많이 좀 여러 이제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돼서 그 요즘에 많이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고 하고 있는데 이 그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가 이제 한글 그 모질라 프로젝트의 이제 그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글 모질라 프로젝트는 이제 그, 그 모질라 프로젝트의 이제 로컬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 다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오픈 소스로 돈을 벌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즈니스 세션에 가셔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그 오픈 소스 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질라 프로젝트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들 대부분 이제 아파치나 마이스큐리나 이런 것들은 서버 단의 소프트웨어들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소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객들이 실제로 엔드 유저이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의 가장 취약점이 이제 엔드 유저를 위한 뭐 QA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어떤 뭐 마케팅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 성공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질라 그 소스는 실제로 넷스케이프의 그 소스에서 왔습니다. 넷스케이프이 그 98년도에 그 소스를 공개를 해서 그게 오픈 소스가 되면서 그것을 토대로 작업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가 생겼고 그 커뮤니티가 이제 실제로 오픈 소스로 연계되고 있고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이 여기서 제공하는 게 뭐 굉장히 번역 시스템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것들은 그냥 간단한 뭐 번역 작업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중간에 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제가 안 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또 다른 분들이 또 하셔서 버전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시스템은 사실 1.0 그러니까 지금 파이어폭스 1.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질라 1.0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모질라는 파이어폭스의 모 소프트웨어인데 그거의 1.0부터 지금은 1.8 알파 버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의 1.0부터 사실 제대로 된 뭐 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제가 작업했던 버전들은 이제 모듈라 1.0에서 1.7 그리고 최근 파이어폭스 0.7에서 1.0까지 나왔는데 1.0 그리고 썬더버드 0.5에서 최근 이제 0.9까지 나왔고 1.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버전들은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뭐 제가 하던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 이제 나온 버그들 특히 버그들 중에 이제 주로 영어권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JK 지역에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그 문자가 이제 뭐 그 실제로 그 잉글리시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문자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입출력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인터넷이제이션 쪽에 버그 리포팅 같은 게 좀 많았고요. 그리고 코드 테스터 뭐 이런 것들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코드들, 그러니까 고쳐야 될 코드들은 우리나라에 그 모질라 CVS 커미터가 한 명 있어요. 어,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고 이제 코드 어퍼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파이어폭스 1.0이 나오면서 그 L10의
그 코케알 CV에서 제가 오너가 돼서 뭐 지금은 제가 뭐 직접 그 커밋을 하긴 합니다만 물론 받아서 이게 어프로브를 받아서 커밋을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일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오픈 소스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면 도대체 뭐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 참여를 하고 싶은데 뭘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픈 소스에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고 뭐 이제 좀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복잡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단계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요. 먼저 그 우리는 이제 로컬에 있으니까 로컬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눅스 동호회 같은 경우는 KLDP 뭐 아니면은 그 KD라든지 그놈 유저 그룹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아마 뭐 오픈소스 로컬 커뮤니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모질라 프로젝트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될 거고 여기에 참여해서 얘들이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는 게 좀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내가 좀 이렇게 좀 컨트리뷰션 하고 싶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개발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먼저 이렇게 써보고 이제 대부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 뭐 거기 컨트리뷰션 할 수 없으니까 써보고 버그가 생겼다 그러면 그 좀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버그 리포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버그 리포팅이란 게 대부분 이제 그 버그 리포팅 툴이 있거든요. 각 그 커뮤니티 저기 그 오픈소스 쪽에 다 버그 그 트래킹 툴이 있는데 거기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없고 누구나 가입해서 거기다 버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미 그 누군가에 의해서 검색을 해보고 사실 제대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 누군가가 다시 그 뭐야 이미 보고된 버그에 대해서는 이건 이미 보고된 버그고 이건 어디에 버그를 참조하십시오라고 적어주거든요. 또 친절하게. 그렇기 때문에 버그 리포팅은 가장 첫 단계로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베타 테스팅을 하는데 여기에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실제로 한글이 제대로 보이는지 또는 한글 입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지금 썬더보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한글 뭐 이렇게 그 폴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직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베타 테스팅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로컬리제이션을 실제로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번역 작업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게 영어로 이게 적혀 있는 것보다 메뉴라든지 뭐 환경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글로 돼 있으면 훨씬 더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번역 작업이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번역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랑 문화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건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 이제 아주 그 잘 사용할 수 이해하기 쉽게끔 어떤 문장을 만들어 줄 건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 그 번역된 파일들이 그 디플로이 되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 어떤 캐릭터 셋이라든지 아니면 그 거기에 준수하는 트레이드마크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 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사이트의 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모질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면 모질라 프로젝트의 그 외국 사이트 그러니까 모질라.org에 있는 문서들 같은 걸 많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문서들 번역 이런 것들도 아마 참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런 그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면 이제 코드 리뷰라든지 뭐 그 코드를 라이팅하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C++ 코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C++를 좀 알면 대충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모듈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야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서밋을 코드 서밋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코드 서밋을 이제 해주면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서 보고 진짜 서밋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어프로브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몇 번 코드 서밋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한테는 이제 권한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밋까지의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이렇게 해서 어프로브 된 거를 커밋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한 거를 어프로브 받은 거를 커밋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커미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리뷰를 어프로브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리뷰를 하는 정도 되면 이제 메이저 롤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뭐 접고 사실 오픈소스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풀타임워크로 아마 오픈소스 일만 해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다. 그 오픈소스에 대해서 약간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항상 열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떤 그 우리가 그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도 프로젝트 하는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뭐 개발 그 요구 분석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발을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QA를 하고 뭐 운영하고 모니터 이런 굉장히 그 하드워크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픈 소스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에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룰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스가 막 엉뚱한 방향으로 막 틀어나가고 막 전혀 원하지 않던 그런 형태로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클로즈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제가 뭐 커미터 뭐 리뷰어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단계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반해서 굉장히 또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제가 이게 굉장히 어렵다, 참여하기도 어렵고 뭐 고수가 아니면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냐, 막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또 굉장히 쉬워요. 아까 제가 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거는 코드를 아주 뭐 멋지게 써가지고 뭐 그 한상적인 코드를 쓰는 그런 단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제 버그 트래킹부터 오히려 이런 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더 좋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 엔드 유저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쓰고 버그 트래킹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파워 유저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파워 유저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면은 굉장히 값싼 그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가외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는 릴리스가 되기 전에는 뭐 엄청나게 거의 뭐 밤샘을 하면서 그 같이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돈과 시간을 많이 내야 될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냥 간단한 일은 아니고요. 좀 열정과 또 하고 싶은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비전과 이런 게 갖고 있어야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는 굉장히 공유가 잘 되는 뭐 쉐어링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다. 근데 실제로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이거 물론 이제 소스는 공유가 됩니다. 근데 실력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아까의 그 단계를 밟아가면 갈수록 그게 셀프 디벨롭이 되는 거지 그룹 디벨롭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그 서바이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실제로 굉장히 그 어떤 그 하이 레벨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어떤 그 사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코드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먼저 간단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라이브러리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는 뭐 아까 저기 그 GNU에서 나온 GNU에서 나온 GPL이나 또는 BSD 이런 라이센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들이고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그 홈페이지라든지 CVS라든지 배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국의 소스 포지라든지 아까 오전에 OSDL에서 오셔서 발표하셨는데 OSDL에서 운영하는 이제 소스 포지라든지 아니면 KLDP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코드를 미리 좀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야 이거 할 테니까 모이죠 뭐 다 오세요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가 만약에 그게 오너라면 알파 코드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그 알파 코드가 이제 그 실제로 이렇게 올려져서 사람들을 이제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릴리스 사이클이나 포인트를 또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알파가 나왔는데 1.0까지 나오려면 이제 뭐 하다 보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결과가 베타는 언제 할 거고 1.0은 언제 만들 거고 뭐 0.1을 언제 0.1을 언제 만들 0.1을 언제 만들 고 이런 어떤 그 프로덕트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을 만들어서 1년에 뭐 4번 릴리스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대부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실 의향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 일반적인 그런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실질적인 사례가 필요하니까 제가 경험한 이제 모듈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듈러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초반에는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필요하니까 한 소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질라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오픈 소스까지 온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브라우저의 그 유저 에이전트를 보면 모질라 뭐 4.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i 같은 경우는 모질라 4.0 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6.0 이런 식으로 이제 유저 에이전트가 찍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질라라는 그 명칭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 브라우저의 어떤 그 초반 모태가 됐는데 그거를 원래 그 브라우저 모체가 된 게 그 일리노이 대학의 그 슈퍼컴퓨팅 연구소에 있는 모자익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전 세계 브라우저의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 쓰던 그 유저 에이전트가 그대로 들어와서 이런 그 코드들이 남게 됐고요. 하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 보기라는 게 있죠. 도움말 밑에 있는 거기 보면 모자익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카피라이트이 이제 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모자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그 94년 12월에 이제 나와서 저기 연구소를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넷스케이프 원래는 모자익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뭐 모자익이라는 그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넷스케이프로 이름을 바꾸고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94년 12월에 이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 1.0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커뮤니케이터 4 이거는 이제 뭐 메일 그다음에 HTML 에디터 그다음에 뭐 그 웹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통합 슈트죠. 그러니까 통합 슈트로만 나온 커뮤니케이터 버전이 있고 브라우저만은 내비게이터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4.0이 나오고 그때 이제 i 4.0이 그때 같이 뭐그 i 3.0이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브라우저 월을 한 게 이제 4.0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브라우저 전쟁 예를 들어 일명 그 넷스케이프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던 브라우저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점유율 전쟁에서 실제로 넷스케이프 패했고요. 그 패한 넷스케이프이 이제
98년도 1월달에 그 자기네 코드를 그 오픈 소스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질라라는 커뮤니티는 그때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질라 커뮤니티가 오픈 소스로 해서 모질라 커뮤니티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소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스를 리뷰하고 그게 넷스케이프의 소유로만 돼 있던 코드를 다시 보고 그걸 하면서 이제 새로운 코드를 그 커뮤니티가 생겼고, 근데 그 코드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처음에는 뭐 컴파일 해보고 막 이렇게 많이 놀았죠. 갖고 놀다가 코드를 봤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고치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선할 만한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러니까 약 4년간은 아마 그 사이 동안 넷스케이프는 다 잊어져 버렸고, 모질라라는 커뮤니티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 거의 뭐 암흑기 비슷했는데, 왜 그런 4년의 그런 기간이 흘렸냐면 실제로 그 코드를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그 안에 넷스케이프 소스라는 건 사실 실제로 남아 있는 건 네이밍 룰 정도 외에는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코드를 다 안에 렌더링 엔진도 고치고 코드를 거의 다 손을 댔습니다. 뭐 거의 리팩토링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의 어떤 코드를 바꿨는데, 그 단계가 실제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마일스톤이라는 버전이 나오는 그 단계입니다. 그 마일스톤이라는 단계가 이제 그 코드를 완전히 재개편하는 단계였고, 그로부터 이제 2년 동안, 그러니까 모질라 0.1 버전이 나오에서 모질라 1.0이 나오는 2년간 나오는 동안에 굉장히 그 코드가 이렇게 좀 이제 소프트웨어로서의 이제 안정성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2년 8월에 넷스케이프 모질라 1.0이 오픈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1.0이 나왔을 때 넷스케이프 그게 AOL의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넷스케이프이 부서에 있었고 커뮤니티는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넷스케이프 6.0이 같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딱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옛날 넷스케이프랑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죠.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 소프트웨어가 불안전하니까 그 브라우저 전쟁 기간에 사실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성리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 양산해냈던 비표준 태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웹 페이지들한테 그 상태에서는 거의 모질라 1.0 또는 넷스케이프 6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안 좋았었어요. 그 당시 상황은. 그래서 거의 참패, 뭐 다시 잊혀지자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거의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서 좀 어떤 좀 다르게 움직이자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 다르게 움직인 방향이 이제 지금의 파이어폭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피닉스 프로젝트인데 그 피닉스 프로젝트를 파이어폭스로 분기하는 단계가 이제 나오자마자 그런 어떤 움직임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AOL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어요. 그 모질라 프로젝트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의 독립을 해서, 일부는 뭐 사실 이거는 넷스케이프의 어떤 그 정리해고 때문에 나온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넷스케이프 이 모질라 프로젝트가 AOL의 어떤 지원을 받다가 독립을 함으로써 더 많은 어떤 그 지원자를 끌어들이는 그 계기가 됐고, 또 실제로 기업의 어떤 주도로 만들어지는 오픈소스, 예를 들어 선의 자바 같이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그 사람들의 자원을 이끌어냈어요. 실제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투명했었죠. 이게 넷스케이프이 뭐 사람들 정리하기 해고되고 뭐 여기 비영리 재단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들이 거의 뭐 굶어 죽지 않냐, 이거 뭐 끝나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오히려 이게 더 전화위복이 돼서 그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많은 회사들, 예를 선이나 IBM이나 오라클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이제 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일스톤은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 모질라 스트럭처가 바뀌었는데요. 이게 모질라 스트럭처 바뀐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그 게코 런타임 엔진이라는 렌더링 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질라의 HTML 렌더링을 담당하는 거고요. 이게 코드가 완전히 바뀌어서 게코 렌더링 엔진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질라 그 툴킷, 그 위에 이제 모질라 툴킷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메일이라든지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까미노라고 하는 그 맥용 전용 브라우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런타임 엔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그 하는 거고요. 이 메일이 바로 그 메일 브라우저 이게 이제 그 파이어폭스고 이게 썬더버드 이게 파이어폭스죠. 그리고 그 모질라 XPFE라는 어떤 그 이제 슈트를 통해서 모질라 슈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분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요 위에 이제 실제로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라든지 돔 인스펙터라든지 아니면 확장 기능들이 실제로 요 위에서 작성이 됩니다. 근데 그 요거는 그냥 간략한 개발 구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런타임 엔진하고 툴킷 말고 이 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진들은 최근에 이제 그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XUL이라고 해서 XML 기반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 툴들,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단에서도 실제로 그 컴 같은 경우에 이제 MS컴하고 완전히 다르게 NSA D컴 같은 거 완전히 다르게 별도의 컴을 구현을 했어요. 크레스 플랫폼에. 그래서 그거를 코드를 컴 모듈들을 실제로 여기 그 크레스 플랫폼 컴 모듈이 있고요. 그래서 모질라가 실제로 윈도우에도 돌아가고 맥에도 돌아가고 이제 리눅스에 돌아가는데 돌아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자원을 쓰진 않습니다. 다 자기 자체 코드만 쓰지. 그래서도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렌더링 엔진을 이제 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게코가 모질라 베이스의 렌더링 엔진을 쓰고 있고 이제 MS에 이제 아이가 쓰는 트리덴트 엔진이 있고 그다음에 오페라가 있고 KHTML 대표적인 브라우저는 이제 게코는 SK 모질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XUL 베이스로 된 건 이제 뭐 파이어폭스, 썬더버드 이게 다 그 게코 엔진을 쓰고 난 XUL 네이티브하게 쓰는 건 이제 까미노라든지 갈레온이나 카멜레온이나 이런 것들이 난 XUL 베이스로 네이티브 코드를 바로 쓰는 그 브라우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트리덴트는 거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고요. 오페라는 오페라에서 직접 렌더링 엔진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KDE에서 만드는 컨커러라는 브라우저가 있거든요. 뭐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인데 이거는 KHTML이라는 그 렌더링 엔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 사파리를 이제 KHTML 오픈 소스입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MS 게코 엔진은 이제 그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확장 기능들이거든요. 확장 기능들을 잘 만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느냐를 표시한 겁니다. 간단한 XML과 자바스크립트, HTML과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확장 기능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몇백 개의 확장 기능이 있거든요. 파이어폭스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다 이제 그 오페라는 그 확장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들은 넷스케이프에서 쓰고 있는 플러그인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 C++ 코딩을 해야 되고요. 뭐 I는 아시겠지만 액티브엑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렵고 그래서 이쪽에 확장 기능이 굉장히 좋고요. 오픈 소스는 이제 양쪽 이 두 가지가 오픈 소스고 표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그 이제 MS 엔진이 뭐 제가 웹3C 표준을 안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단순 비교로서 오히려 웹3C 표준을 더 많이 지키는 거고 MS도 웹3C 표준을 다 지킵니다만은 안 지키는 게 많고 또 자체의 이제 표준 비호환 태그들을 자체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MS라고 제가 적었고요. 메모리 사이즈는 대충 이렇고 플러그인 기술은 이제 이건 이제 플러그인 기술입니다. 확장 기능이 아니라 플러그인 기술은 이제 XP컴하고 플러그인을 쓰고 NS 플러그인 이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엑스고요.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무래도 I 쪽이 낫고 그다음에 커스트는 이제 뭐 프리니까 이거는 뭐 비용이 안 들고 이제 이거는 이제 OS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용 자체가. 그리고 오페라는 지금 이제 실제로 팔고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 되느냐 이제 KHTML 렌더링 엔진은 맥에서는 돌아갑니다만 사파리가 윈도우에서는 아직 버전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 되는 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개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자체의 원천 기술을 갖고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사실
이게 소프트웨어의 미국의 독점을 따라가는 그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독점을 막고 자국의 어떤 소프트웨어 표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전 세계 또 표준을 하고 또 별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엔진들을 갖다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질라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모질라는 크게 그 세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질라에서 프로덕트 개념으로 밀고 있는 제품인데요. 모질라 슈트는 이제 모양이 생기기를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기반으로 생겼고요. 브라우저라든지 웹 브라우저, 그다음에 메일, 그다음에 IRC 채팅, 그다음에 HTML 편집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그러니까 웹 개발할 때 디버깅 할 수 있는 뱅크맨이나 인스펙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질라 파이어폭스는 굉장히 작고 경량의 웹 브라우저고 파업 차단이라든지 확장 기능이라든지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될 수 있게끔 프로젝트를 해서 개발을 해왔고 모질라 썬더버드는 메일 뉴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기능으로는 이제 스팸 메일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그러니까 필터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스팸 메일을 걸러주는 겁니다. 실제로 메일 엔진입니다. 걸러주는 엔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오피스 2003을 같이 쓰거든요. 썬더버드랑. 근데 오피스 2003하고 아웃룩 2003, 죄송합니다. 아웃룩 2003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썬더버드가. 예. 그거에 이제 아웃룩 2002나 2003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필터 그 정크 메일로 바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오피스 아웃룩에. 그래서 그 기능에 비해서는 훨씬 낫기 때문에 썬더버드가 아웃룩 익스프레스 대용으로 나온 거라서 아웃룩 익스프레스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질라 슈트는 지금 이제 2.0을 통해서 2.0을 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1.8 알파 버전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예상으로 내년 4분기에 이제 2.0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가 여기서 분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라든지 모든 것들 기능이 여기서 분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질라가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그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질라는 앞으로 이제 어떤 제품으로서의 영향, 그러니까 이제 그 파이어폭스나 썬더버드의 어떤 그 개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에 대한 서포트 인프라스트럭처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향후 비전이고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한 1.0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작성한 거라서요. 이런 기능들 다 들어와 있죠.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부연적으로 이제 뭐 RSS 구독 기능이라든지 라이브 북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더버드는 1.0이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RC1이 릴리스 캔디데이트가 이제 나왔고요. 1.0에서 이제 주요한 기능으로 들어갈 게 이제 0.9에서 약간 선보였는데 아직 좀 불완전해서 그 RSS 리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클라이언트, RSS 리딩, 그다음에 뉴스 그룹 이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기능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팸 필터가 어떤 통계학적인 그 베이지안 스팸 필터링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스팸에 뭐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들어 있거나 어떤 누구한테서 온 거를 필터링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거를 봐서는 스팸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이제 우선은 학습을 해줘야 돼요. 한 며칠은. 그래서 이거 스팸 메일 함으로 보내주고 스팸이다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인코딩 코드를 보고, 그러니까 코드 문자열을 보고, 바이트 코드를 보고, 바이트 코드에 뭐 통계학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트가 많이 들어있으면 이건 스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 코드 그 바이트의 이 데이터를 통계를 내 가지고 그 통계가 몇 퍼센트 크리티컬하게 몇 퍼센트 넘어가면 이거는 스팸이라고 판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스팸에 뭐 보낸 사람들 누가 보냈는지 뭐 아니면 어떤 뭐 내용이 들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필터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의 스팸 필터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스팸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스팸이 되면
그것들을 찾아내서 스팸을 할 수 있거든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스팸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뉴스레터를 안 보면. 예,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좋은 기능이 있고요. 이제 그 모질라에 대한 간단한 홍보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발에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언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 코드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버전을 관리하는 CVS를 씁니다. 저희는. 그리고 LXR이라는 소스 코드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사이라고 하는 체크인을 하는 커밋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뷰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틴더박스라고 하는 빌드 툴이 있고, 그다음에 버그질라는 버그 레포팅 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CVS 액세스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게 이제 그 LXR이라는 이거는 웹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CVS에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CVS web.cgi처럼 이제 CVS를 웹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요. 모질라에서 개발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각 소스 코드에 뭐 이 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 이제 버저닝이 어떻게 돼 있고 누가 고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을 클릭을 해보면 이제 각 파일에 대해서 CVS 체크인이 어떤 히스토리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커밋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그걸 리커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형태로 히스토리가 잡혔는지 이걸 웹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이걸 사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뭐 어떤 ID 툴을 써서 그냥 하겠지만,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개발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소스 체크인 히스토리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이게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이틀리 빌드라 그래가지고 매일 소프트웨어를 컴파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1 버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질라 파이어폭스면 파이어폭스 1.0의 11 버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컴파일을 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이제 리눅스에도 한 대가 있고, 맥에도 한 대가 있고, 윈도우에도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대가 돌아가면서 매일 11 버전 컴파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2번이기도 하고 하루에 1번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커밋된 소스를 가지고 컴파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거의 뭐 불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윈도우 빌드가 제대로 이렇게 안 된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제 안에 들어가 봐서 어떤 쪽에서 에러가 났는지 에러 코드가 쫙 나오는데, 그 에러 코드를 보고 이제 다시 고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이트빌드에 이제 올라가게 반영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초록색이 이제 제대로 컴파일이 된 거고, 노란색은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서 컴파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으면 이렇게 초록색이 되고, 이거는 이제 그걸 안 한 거고, 이건 빨간색은 당연히 그냥 크리티컬하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메일이 막 날아와요, 개발자들한테. 그렇게 이제 요 시간대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해서 올려줍니다. 이게 이제 틴더박스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이 서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컴파일되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버그를 리포팅하는 이제 버그질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버그 넘버는 이렇게 버그를 만들면 되고요. 여기 이제 어떤 프로덕트에 어떤 문제 컴포넌트에 이제 있는 버그다라는 걸 정하고 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밑에 글 쓰는 란이 없는데, 이 밑에 글 쓰는 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밋을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어사인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요. 근데 어사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CC에다가 데이터를 누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쳐야 될 사항들은 내가 CVS 커밋에 어떤 그게 없다 그러면, 권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diff 파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거 고쳐도 될까요라고 여기 어프로브에 대한 권한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플러스, 물음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를 하면 이거를 체크인을 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플러스를 해주면 이거는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이거는 체크인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여기 이제 요 단계도 이제 일단 한 단계가 있고 두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뷰가 있고 슈퍼 리뷰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버그를 리포팅합니다.
이제 이렇게 버그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메일에 이렇게 다 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기록, 누가 추가됐다 안 됐다까지 이렇게 다 한 대씩 하나씩 다 메일이 오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에는 그 아웃룩이나 뭐 썬더버드 쓰다가 요즘 지메일로 바꿨는데, 지메일로 바꾸고 좋은 점이 이겁니다. 이게 컨버세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같은 메일이면 이제 이렇게 사람 똑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스레드를 하나를 묶어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와서 이제 그 이렇게 상태를 뭐 꼭 웹으로 안 보더라도 메일로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벨롭이 되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까 제가 11 버전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1 버전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거쳐서 그 출시를 하는 방법을 이제 예를 들면, 먼저 이제 소스 코드는 CVS로 배포를 하고요. 소스 코드 이제 받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zip이라든지 tar 형태로 일단 그 컴파일된 형태의 압축 파일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인스톨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톨러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설치할 수 있는 넷 인스톨러가 있고 풀 인스톨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러 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OS를 위한 컨트리뷰션 버전으로 RPM 버전이나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나 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프리비어스 포트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옵니다. 이게 한번 딱 출시가 되면 이렇게 쑥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릴리스 사이클은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요. 이게 먼저 알파 버전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베타 버전을 만들고, RC 버전을 만들고 릴리스를 합니다. 근데 RC는 생략하기도 하고요. 알파는 뭐 아주 마이너한 변경은 알파에서 하고요. 베타는 좀 이제 그 메이저한 변경을 베타에서 하고, 그리고 베타에서는 이제 거의 릴리스까지는 거의 변경이 없어요. 버그 픽스 외에는. 그러니까 뭐 로컬리제이션 필드라든지 주요 코드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베타 이상에서는 바꾸지 않고, RC 버전은 이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꼭 중요한 버전이라서, 예를 들어 1.0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버전이라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이제 RC 버전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게 예전에는 어땠냐면 2개월 뭐 2개월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알파 나오면 베타 나오고, 베타 나오면 RC 나오고, RC 나오면 릴리스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릴리스가 1년에 4번씩 이렇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그 릴리스 버전을 로컬리제이션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바뀌어서 이제 릴리스는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로컬리제이션 하는 사람들 너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희가 파이어폭스 1.0은 공동으로 다 전 세계 한 24개 언어가 공동으로 나왔거든요. 이제 조금 시기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이걸 해봤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릴리스 버전이 나오면 그거를 로컬라이저들이 받아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올리면 모질라 재단에서 그냥 FTP 올려주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파이어폭스 1.0에서 한번 공동 작업을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어요. 뭐 거의 한 20개 넘는 그 릴리스 버전을 만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좀 릴리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늦춰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적인 버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이클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이틀리 버전은 매일 나옵니다. 매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이런 언어 랭귀지 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시키고 인스톨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넣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About Mozilla를 이제 그 파이어폭스에서 또는 모질라에서 About Mozilla 하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모질라 1.0이 나왔을 때 아마 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 이스터 에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 뭐 굉장히 이렇게 성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만몬의 후예들 뭐 이렇게 만몬의 추종자, 이게 만몬은 MS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과 천둥, 이게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 옛날에 파이어버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폭스와 썬더버드, 파이어버드와 썬더버드를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내용인데, 아마 이게 그 주요 버전들이 나올 때마다 넷스케이프 처음부터 모질라 뭐 파이어폭스 이렇게 주요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게 장절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날짜하고 그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꿨는데 이제 이런 재미도 이제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할 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아주 제너럴한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별로 재미는 없으셨겠지만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